무회전을 활용하는 시스템은 3쿠션에서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장 정확하다고 했죠. 무회전의 경우에는 당구대의 미끄러움 정도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큰 편차가 상대적으로 훨씬 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회전 기준선을 많이 알고 있으면 있을수록 3쿠션 수지를 올리는데 그만큼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것은 단장단 형태의 무회전 기준선입니다. 단장단 형태는 수구가 대개 이제 장축에서 있는 경우와 단축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장축에 있는 수구의 출발선을 가지고 단쿠션, 장쿠션, 단쿠션 이후에, 그러니까 3쿠션 이후에 4쿠션과 5쿠션의 연장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겁니다. 대개 3쿠션까지는 쉽게 이해하고 4쿠션까지도 아는데 5쿠션까지 형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그때마다 이게 기준선을 갖고 있지 않으면 헷갈릴 수밖에 없고, 이게 입사와 반사각의 차이 때문에 수구의 위치에 따라서 3쿠션까지는 같은데 4쿠션과 5쿠션으로 이어지는 연장선이 달라지는 것을 모르고 있으면 늘 헷갈리고 실타 확률이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구간의 연장선을 사실은 알 필요가 없죠. 알면 물론 좋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요. 핵심 기준선을 알고 있으면 그 핵심 기준선을 가지고 그 사이에 있는 나머지 볼의 위치라든가 선들은 조정을 하면서 응용을 하면은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수구의 출발점은 2.5, 4.5, 6.5 이 세 가지 기준만 알아두면 편리합니다. 장축의 수구가 2.5포인트, 4.5포인트, 6.5포인트에 있을 때 3쿠션 지점은 단축의 1포인트에 닿는 그런 궤적입니다. 나머지 2포인트, 3포인트에 닿는 곳은 선이 이미 그 각이 좁아서 이해하기가 쉽게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이 1포인트, 단축의 1포인트에 3쿠션이 닿는 경우는 이후의 연장선이 입사 반사각에 의해서 차이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게 4쿠션, 5쿠션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모르고 있으면 정말 헷갈리는 구간들인 겁니다. 먼저 2.5포인트, 4.5포인트, 6.5포인트에 있을 때 3쿠션 단축의 1포인트 지점을 마치는 1쿠션, 단축 1쿠션의 수치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장축 2.5포인트는 28, 장축 4.5포인트는 이보다 5 아래인 23, 장축 6.5포인트의 수구는 이보다 다시 5포인트 아래인 18입니다. 2.5포인트 28, 4.5포인트 23, 6.5포인트 18 이 세 가지 기준선만 알아두시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수치는 2.5, 4.5, 6.5포인트 장축의 수구가 있을 때 3쿠션이 단축의 1포인트에 진입하면서 들어오는 선의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3쿠션이 1포인트에 맞을 때, 단축에 1포인트에 맞을 때 2.5포인트의 경우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수구가 2.5포인트에서 단축 3쿠션에 1포인트에 맞게 되면 5.5, 30선으로 볼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축 수구 2.5포인트에서 단축 1쿠션 28지점을 치게 되면 3쿠션 단축 장축을 맞고 3쿠션 단축에 1포인트를 맞게 되는데, 이 1포인트를 진입하는 맞는 볼은 4쿠션 지점이 대략 4.5포인트 정도에 맞고 30라인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4.5포인트에서 이번에는 23지점을 치게 되면 장축에서
2.5포인트, 4.5포인트, 2포인트가 내려온 거죠. 수구 위치가. 볼이 좀 더 길어지는 구조입니다. 2포인트 내렸을 경우에는 반 포인트가 5 쿠션이 길어지는 겁니다. 1 쿠션, 2 쿠션을 맞고 3 쿠션이 단축 1포인트에 맞고 4 쿠션 지나서 5 쿠션 지점이 단축의 1.5포인트에 해당되는 5&1/2 40지점으로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수구가 장축의 6.5포인트에 있을 때는 단축 1쿠션 지점이 18이라고 했죠. 18을 보내게 되면 3쿠션 지점이 같은 1포인트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이제 입사각이 길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3쿠션 단축 1포인트에 맞아도 훨씬 더 길어지는 4쿠션 지점이 길어지는 배열이 되겠죠. 길어지면 1포인트 상당 길어지면서 5&1/2로 치면 5쿠션 지점이 대략 50 라인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단축의 2포인트로 향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노잉글이라 할지라도, 즉 무회전이라 할지라도 1쿠션, 2쿠션 이후에는 각도가 형성이 되면 2팁까지 회전력이 구르면서 발생을 하죠. 일직선으로 나란히 보내는 게 아니면 대회전 형태로 볼을 굴리게 되면 볼이 자연각 형태로 돌면서 처음에 1쿠션을 맞을 때는 무회전이지만 2쿠션, 3쿠션 계속해서 쿠션을 맞을수록 회전력이 2팁까지 저절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 같은 원리에 따라서 입사각이 짧으면 5 쿠션도 좀 더 짧게 나오는 거고 입사각이 길게 되면 5 쿠션도 길어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장축의 2.5포인트가 3 쿠션이 1포인트 지점에 맞게 되면 5&1/2 30지점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장축의 4.5포인트다 라고 하면 5&1/2 40지점에 들어간다는 5쿠션 지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축의 수구가 6.5포인트에 출발하면서 3쿠션 지점이 단축 1포인트에 맞게 되면 5쿠션 지점은 5&1/2 50에 해당되는 단축 2포인트를 하고 들어간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여러분 빈 쿠션을 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 당연히 알죠. 물론 빈 쿠션도 당연히 칠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빈 쿠션보다는 볼 퍼스에서 볼을 먼저 치는 형태에서 굉장히 쉬운 기준선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앞돌리기 형태의 볼이 서 있습니다. 상당히 난구에 해당되는데요. 볼을 무회전성으로 칠 때 지금 이적구를 맞추려면 1쿠션 지점이 어디에 맞아야 되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기준선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3쿠션 지점이 1포인트보다 살짝 아래쪽도 들어가고 1포인트로 그냥 진입하는 그 라인 그대로 들어가도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적구가 굉장히 빅볼 형태로 있기 때문에 5쿠션 지점에 1쿠션을 터무니없는 곳에 보내지 않는다고 그러면 득점 확률이 매우 이처럼 높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5쿠션 뿐만 아니라 4쿠션의 이런 볼 배치도 너무너무 쉬운 거죠. 수구가 1적구를 맞고 1쿠션 어느 지점 정도로 간다라고 하는 기준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 1쿠션 지점으로 볼을 보내만 놓으면 이 볼의 형태는 3쿠션 이후에 4쿠션까지 픽볼 형태가 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빠질 수가 없는 볼들이죠. 만약에 이 볼이 빠지려고 그러면 오차 범위가 너무 1쿠션 지점을 황당하게 보냈을 때만 빠지는 구조이죠. 너무 빅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기준선을 알아놓으면 너무너무 쉬운 거고요. 마찬가지로 3쿠션 지점을 맞고 들어오는 득점도 손쉽게 되는 겁니다. 그러겠죠? 여러분 볼을 퍼스를 때리고 나면 볼을 먼저 수구로 치고 나면 1쿠션 닿고 2쿠션 다음에 3쿠션 위에 볼이 살짝 떠 있어도 득점이 되는 거고 그 같은 라인에 4쿠션에 이적구가 있어도 득점이 되고 마찬가지로 5쿠션에 이적구가 있어도 연장선이기 때문에 득점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연장선을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 첫 번째 기준선을 1쿠션의 기준선을 잡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득점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구가 2.5포인트, 4.5포인트, 6.5포인트만 세 가지만 알아놔도 그 중간에 있는 볼들은 당연히 1쿠션 지점이 2.5와 4.5 사이, 4.5와 6.5 사이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1쿠션 지점도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선, 모든 걸 다 알기 어렵다면 이 핵심이 되는 세 가지 기준선 무회전의 단장단
무회전 세 가지 기준만 알고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범주가 너무너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탈 확률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꼭 연습하시고 이 무회전 단장단의 세 가지 핵심 기준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3쿠션 수지를 늘리는데 정말로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3쿠션은 즐겁습니다. 아하 3쿠션입니다.